때 스케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중간 어렸을 월, 화, 수, 목, 금 아침 9시에서 몇 시까지? 네. 4시까지. 우연한테 막 익히 들었지? 진이도 지난번에 했나? 네. 지난 방학 때? 성주도 지난 방학 때 했지? 그 아웃 연습까지 하고요. 어. 수업 없죠. 그 뒤로 수학 수업은 하나도 없지. 9시부터 4시까지 수학만 하는데 그 뒤에 수학도 하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그건. 알겠지? 4시까지 깔끔하게 딱 끝이고 반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숙제를 많이 내지는 않는 방향. 학원에서 다 끝내고 가는 방향으로. 그 뒤에는 수학하면 그러니까 하루 오전부터 4시까지를 내내 수학을 했는데 집 가서 또 막 숙제를 몇백 문제씩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클리닉 시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알겠지? 도형의 이동인데요. 수학 상의 마지막 단원이지요. 이거를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넣지 않았다. 난 이거 일부러 안 넣는다고 봐. 학교생들이 전략적으로. 왜냐? 도형의 이동은 어차피 문제를 풀려면 앞에 나오는 단원, 직선, 원 다시 공부 다 해야 돼. 난 일부러 안 넣는 거라고 나는 봐. 그래서 시험 범위가 간접적으로 2학기 중간고사의 한 2배가 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야. 이게. 직선부터 다시 다 해야 되거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좌표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1학기 때 진도 나갈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는 있는데 나는 반 이상은 일부러 하신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요. 특히 원이 하나도 안 들어간 학교. 그치? 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 내겠다는 얘기고 원이 일부만 들어갔던 학교. 그 뒤쪽이 사실 어렵잖아.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랑 섞어서 이제 난이도 높게 내겠다는 얘기고 성주 원 다 끝까지였잖아. 그치? 근데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는 바람에 간단한 원에 대한 내용이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 효과가 있어서 내용은 별로 없지. 도형의 이동이 내용 자체만 따지면 칠판 한 바닥 필기하면 끝이야 얘들아. 더 이상 없어. 볼 게 없어. 근데 문제가 직선 관련돼서 원 관련해서 점 좌표 관련해서 그리고 그림 그려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등등 굉장히 포기하죠. 그렇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시험 대비 때 무슨 도형의 이동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단원이 내용 자체는 심플하지. 크게 세 개밖에 없잖아. 첫 번째 평행이동. 대신 이 평행이동이 두 가지로 갈라져서 어떻게 나온다? 점을 이동할 때, 도형을 이동할 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지. 그지? 점, 예를 들어서 A, B가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M, Y축으로 N만큼 옮기면 이동하는 양 N만큼을 그대로 정직하게 다 옮기고 N만큼 더 정직하게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도형은 우리가 도형을 나타내는 표기법 자체가 여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요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다. 요렇게 표현하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직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2차 함수, 2차 함수가 넓게 보면 2차 곡선이라고 하는 도형의 일부야. 알겠니? 2차 곡선, 원, 직선 등등 모두 x와 y 항이 살아있는 형태, 뭐 그 중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x, y 둘 다 항이 살아있고 방정식으로 표현하잖아. 는 0으로 마무리를 하잖아.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x랑 y에 관련된 식을 왼쪽에 쓸 거고 는 0으로 방정식으로 만들어 표현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우리가 도형에 대한 식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을 만든 거야. 알겠니?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겨라라고 하면 점은 이 이동량을 부호 그대로 반영해주지만 도형에서는 이동량의 부호를 반대로 반영을 해준다. 왜?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릴 때마다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 직선은 사실 너희가 어디를 기준 잡느냐는 너희 마음이야. 그래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점이 많아. 근데 이체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표하는 점 어디? 꼭지점. 원은 대표하는 점이 어디? 중심. 이렇게 대표하는 점들이 다 있거든. 그지? 그 점에 관련된 성질들을 가지고 만든 식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맞니? 그 점 하나하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점을 하나하나 다 옮기는 거야. 하나하나 모든 점을 다 대응시켜서 옮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x축, y축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효과가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맞니?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x, y로 구성된 식으로 적지. 이걸 xy에 관련된 식으로 적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사용해서 그리기 때문이거든. 다른 축을 사용하면 다른 문자가 들어갈 거야. 알겠어? 축이 주인공이야 사실은. 그래서 도형이 옮겨지는 거지만 그 이동량의 반대양만큼 축이 사실은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표현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이 그래프가 간다. 우리가 문제 풀 땐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사실상은 그래프 그림이 가는 게 아니라 축이 반대로 가는 거야. 요렇게 원리가 잡혀 있는 건데 고등학생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간다고 외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평행이동도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거는 모든 점, 모든 도형의 공통 적용이죠. 앞으로 너희가 어떤 도형을 배워도 이건 다 공통 적용입니다. 그죠? 다음 대칭이동 마찬가지 점과 도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두 개 다 공통으로 적용되죠. 두 개 다 완전히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둘 다 어떻게 적용한다? f, x, y는 0이 아이고 밑에 적어줄게.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든 a, b라고 하는 점이 있든 상관없다. 전부 다 둘 다 공통적으로 x축에 대칭을 해라. 그러면 누구 부호 바꿔라? y의 부호 바꿔라. x축에 대칭을 한다. x축은 좌우로 뻗어 있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을 한다는 건 위에 있는 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는 건 위로 가니까 위아래를 바꾼다. y의 부호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색깔이 달라졌네. y축에 대칭 이동해라. 이 얘기는 x의 부호 바꿔라. y축은 세로 방향으로 있으니까 대칭시키면 왼쪽 오른쪽이 반대로 가니까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이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두 개가 한꺼번에 작용되는 게 바로 뭐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시켜라. 원점이라는 게 결국 x축과 y축의 교점이잖아. 점 대칭은 얘들아 사실은 선 대칭 두 번 하는 거잖아. 이거 초딩 때 배우는 건데. 점 대칭은 사실 선 대칭 두 번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원점에 대한 점 대칭은 사실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적용시켜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얘들아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런 도형이 있다. 이런 도형이 있다. 얘를 2,1에 점대칭 시켜라.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 2,1이라는 점대칭의 기준점, 대칭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x는 2라고 하는 직선 하나랑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랑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두 번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오히려 너희가 더 빨리 개념을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 문제를 풀 때.
알겠니? 방금 쌤이 원점 대칭을 이거 두 개의 교점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점에 대해서 점 대칭시켜라. 아, 선 두 개에 대해서 좌우로 한 번 적고 위아래로 한 번 적고 두 번 선 대칭시킨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특히 그림으로 찾을 때 요거 활용하면 좀 빨리 생각해내기가 쉽겠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도형을 그려주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혼합시킨 변화를 줄 때 너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찾느냐. 우리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아. fx, y는 0이 있는데 얘를 어떤 단계를 거쳤더니 이런 도형으로 바뀌었대. 얘를 어떻게 바뀌었더니 최종적으로 이게 나왔대. 물론 이거에 대한 그림 문제에서 제시해주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 골라줘. 이거 되게 힘들어. 이거 되게 힘들어. 자,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풀 수 있어. 알겠지? 순서는 다르게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순서는 x, y가 그 자리에 있냐 바뀌었나를 나는 일단 먼저 보고 얘는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는 x랑 y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거야. 자, 대칭 이동 중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무슨 대칭? y는 x의 선대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y랑 x랑이 서로 역할이 바뀌더라. 그죠? 자, x랑 y랑이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 아, 여기에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을 한번 시키면 fy, x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변화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y는 부호가 바뀌었는데 x는 부호가 안 바뀌었네. y에만 부호 변화가 생겼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얘가 x 좌표 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x의 부호 바뀌었구나라고 읽으면 틀린다는 거.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자체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y 자체가 부호가 바뀐 겁니다. 따라서 y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 얘기는 어디에 대칭 이동시키죠? y의 부호가 바뀌었다.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자. 그러면 f 마이너스 y, x는 0이 되어 있죠. 됩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상수가 붙었네. 상수를 뭔가 더하고 빼고는 부호 바꾸는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거란 얘기죠. 이거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놓고 보기보다는 f 마이너스 묶어내서 y 빼기 2, x 빼기 1 요렇게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뭘 따지는 거냐 하면 여기 있던 y가 여기 y 빼기 2로 바뀌었네. 부호 떼고 순수한 그 문자 자체가 뭘로 바뀌었는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x가 x-1로 바뀌었네. 요거에 집중하는 거지. 됐습니까? 야, x 대신에 x-1을 대입했다? 도형이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 그럼 x축으로 얼마 이동했다라고 해석해야 되니? x축으로는 1만큼 평이동한 결과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했다. y축으로 얼마 평행 이동했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쌤 x아래에 있으니까 응. x축으로 해 y축으로 한 거 아니야? 뭐요? 쌤이 자리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자리 보면 틀린다고 그랬죠. x하고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자 자체가 누구로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야. x 자체가 x-1로 바뀌었다. 얘가 여기든 여기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왜 그렇게 헷갈리냐 하면 좌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기는 항상 누구 좌표야? x 여기는 항상 누구 좌표야? y 그래서 여기가 항상 x인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형을 나타내는 요 표현법은 뭐냐면 x, y라는 좌표 이게 아니라 x랑 y랑 그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적었다는 의미야. 뭐가 우선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알겠니? x가 앞이다. 그건 우리가 그냥 통념상 그렇게 앞에 쓰는 거지. 여기를 f, y, x는 0이다 해도 이상한 게 아니야.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서 좌표에서는 중요하지. 반드시 x좌표 먼저 쓰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 약속이 아니라 그냥 사용한 문자가 x와 y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y가 바뀌었네, y가 바뀌었네. 자리가 아니라 문자 자체를 보고 따라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자 문제 보면서 쉬운 것들도 워낙 많아서 진행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될 것 같거든요. 자, 1번 표현을 잘 봐야 돼. 평행 이동 x, y가 x-5 y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한글로 적으면 x축으로 얼만큼 옮겼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얼만큼 옮겼다는 뜻이야? 3만큼 옮겼다는 뜻이야. 그지? 자, 근데 이렇게도 표현이 있을 수 있어. f 땡땡 해가지고 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헷갈려요. 이게 아니야. 아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차이점 보여줄게. fx, y는 0, fx-5,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적었으면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 맞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한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문제에도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어? 평행 이동이라고 한글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언급하고 있죠. 그죠? 이 평행 이동 한글을 쓰기 싫은 거야. 평행 이동인지 대칭 이동인지 너희가 알아서 추론해봐. 나 한글로 설명 안 해줄 거야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야.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f 땡땡 이렇게 처리해버렸지. 뭐냐면 얘들아, f는 우리가 함수라는 걸로 배웠잖아. 펑션. 그치? 이 펑션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뜻이거든. 무언가를 대입해서 무언가가 결과로 나왔다. 이게 다 펑션인데, 그게 항상 무언가를 대입해서 뭔가를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난 이 점을 집어넣었는데 이 점을 결과로 준다 라는 펑션인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이 점으로 바뀌네, 그 작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걸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여기는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뭘로 해석하는 거야? 점의 이동으로 해석해. 알겠니? 그래서 얘는 점의 이동으로 해석이 돼서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세 번째 제시법은 정확하게 도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도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량의 부호를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필기 빨리 이거 해놓으세요. 차이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 예시 들어놓은 거
필기 좀 해놓으세요. 비켜줄게. 필기하세요. 네. 완료? 네. 지훈이 아직? 응. 됐어? 됐어? 자, 요런 이동으로 일단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점 4,a가 그러한 변화에 의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3만큼 옮기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a 더하기 3이 되겠죠. 얘가 어디 위에 있대요? y는 4x 플러스 9에 존재한대요. 그대로 대입해 주니까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9 따라서 a는 얼마? 2 나오죠. 됐습니까? 춥지? 춥니? 나도 지금 에어컨 바로 이렇게 와서 좀 추운데 지금. 이 자리에 가는 치던데. 그 자리가 덜 추운 자리야. 추워요. 이번 문제까지 하고 저거 서로이도 맞아요. 자, 마이너스 3,6이 있어 얘들아. x축으로 m, y축으로 m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m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y축으로 m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4 플러스 m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문제에서 n,5라고 했습니다. m 얼마? 1. n 얼마? 마이너스 1. 너무 쉽네. 너무 쉽다. 왜 풀었는지를 모르겠다. 에어컨 조절 좀 하자.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도형에 이제 이동에 적용을 시키자. 얘가 있었는데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자. y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 그럼 x를 누구로 바꾸자? 그 반대로 적용한 x 더하기 3으로 바꾸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얘들아 누군가를 누군가로 바꾸자. 이게 포커스야. 바꾸자가 포커스다. 알겠지? 그 다음 플러스 b가 있는데 y축으로도 1만큼 이동했네? 그럼 좌변도 y가 아니겠네. 뭘로 써야 돼? y-1이라고 써야 되겠죠. 도형이니까 이동량 부호 반대로 적용. 자, 그랬더니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이런 y축의 수직으로 만났다. 벌써 나왔네.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b 이렇게 될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2랑 y축에서 만나야 돼. 그럼 무슨 뜻이야? y 값이 어?
y절편이 같다. 여기는 y절편이랑 문제에 나와 있는 y절편 마이너스 2랑 똑같다. b 얼마다? 6이다. 아유 너무 쉽다. 원은요 5번 6번이 있는데 그러면 6번 풀게요. 6번 풀겠습니다. 자 5,1을 2,-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서 라는 말을 했죠. 따라서 얘는 x축으로 얼마 옮겨주는? 마이너스 3 -3만큼 옮겨주는, y축으로 얼만큼 옮겨주는? 마이너스 4 -4만큼 옮겨주는 그러한 평행이동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옮겨진대요. 얘들아 원 옮길 때 뭐 잡아서 옮기죠? 중심 잡아서 옮기죠. 0,0을 그대로 옮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원에는 x 더하기 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반지름 어차피 안 바뀌죠? 이렇게 되겠죠. 자, 원 O 위에 있는 점 P와 O' 위에 있는 P'에 대해서 두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이 2짜리 이런 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얘는 3, 4만큼 옮기거든.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4. 그러면 대각선 길이 얼마만큼 옮기는 거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만큼이면 5만큼 옮기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옮겨지는 중심 좌표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5다. 이걸 바로 눈치를 채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건데 쌤 지금 자리가 없어서 좀 작게 그렸다. 원래 크기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자, 왜 이 5라는 길이를 알아야 되냐? 옮겨지기 전 이 반지름 얼마니? 2지. 옮겨지고 난 후 반지름 얼마니? 2지. 길이 5잖아. 그러면 두 원이 안 만나겠다를 정확하게 수치로 조사를 하고 문제를 들어봐야 돼. 안 만나겠지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서 최소의 길이가 궁금하다. 쌤이 지금 힌트로 거의 그렸네.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중심에서 중심까지 연결한 다음 P랑 P'가 여기 있을 때 요 길이가 제일 짧은 거리겠지. 요 거리 얼마니? 1이겠지. 이만큼이 5인데 2니까 여기 1이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저 5 되는 게 응. 피타고라스 때문에 되는 피타고라스. 아, 여기서 왼쪽으로 3, 아래로 4만큼 갔으니까 대각선으로는 5 피타고라스. 점 사이에 거리 써도 똑같이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피타고라스야 결국. 네. 그다음 2차 함수의 적용. 7번.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1이라는 점으로 옮겨진답니다. 그럼 얘도 x축으로 얼마 옮겼다? a만큼 옮겼다. y축으로 얼마 옮겼다? 1만큼 옮겼다. 이러한 이동 양을 갖고 있는데 2차 함수를 이러한 똑같은 양만큼으로 옮기고 싶다. 2차 함수 그러면 하나하나 x 대신에 x 빼기 a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1 대입하고 계산 겁나 귀찮잖아요. 2차 함수를 대표하는 점 누구 있어요? 꼭지점 찾아서 그거 옮기면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은 어차피 이 휘어있는 정도 모양은 안 바뀔 거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 꼭지점 바로 구하겠습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2. 꼭지점이 1,2에 있었네. 그지? 요 이동 양만큼을 그대로 이동하면 1 플러스 a, 3이 나올 텐데 문제에서 그 이동의 결과 좌표 꼭지점 좌표 몇이라고 주고 있습니까? 3,b라고 주고 있으니까 끝났지. a는 2, b는 3 이렇게 끝났지.
됐습니까? 아, 왜?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림 제시에서 평행이동량 유추하는 유형이네요. 8번 보겠습니다. OA, BC 사각형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저렇게 옮겨진 그림이 됐대. 그때 B'가 12,10이거든. 그러면 B가 원래 몇 컴마 몇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X축으로 지금 9만큼 가고 Y축으로 6만큼 갔더니 B'라는 좌표가 12,10이 됐대. 야, 너무 유추하기 쉽네. 거꾸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였다? 3,4였다. 이걸 거꾸로 유추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때 처음 사각형의 넓이 가로 길이 3, 높이 4. 끝났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자,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9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쌤이 어떻게 옮기자고? 중심 좌표 찾아서 옮기자고. 2,3이라고 하는 중심을 요 이동에 맞게 그대로 옮겨주면 4,3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옮겨진 원의 넓이가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된다. 이거 무슨 말이라 그랬지 쌤이? 중심은 이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겠다. 8 더하기 3배의 3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값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몰라요.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6.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12번. 저쪽 가서 넓은 데 가서 하자. 12번.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자, 12번.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그림도 안 그리고 유추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 얘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 아이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요. y절편이 2에 잡힐 것이고 x절편은 1에 잡히는 이렇게 가는 직선이 나올 거예요. 이런 직선이 나올 거예요. 얘를 인정시키는 대로 x축에 대칭 이동하면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그려지겠지. 또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래.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또 주어진 원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래. 이렇게 나오겠죠. 식을 하나하나 다 구하고 그리면 한 세월 걸릴 거 아니야. 그림으로 빨리 그려야 돼. 이런 거.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사각형 나오는 거야 결국? 이거 무슨 사각형이니 얘들아? 어? 아, 직사. 정사각. 어? 편의상 어? 마름모 말은 뭐? 자, 우리가 대칭 이동만 시켰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복사된 거니까 내변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90도가 되네? 그거는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 얘는 보니까 될 것 같아 90도가. 근데 아닐 때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요 문제에 한해서는 정사각형이 맞지만 우리가 그리는 원리에 따르면 마름모라고만 대답해야 맞는 거야. 요 문제에서는 정사각형도 특별히 되는 거고. 문제에서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 두 개 길이 곱한 다음에 반 나누면 되잖아.
2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끝이죠. 됐습니까? 자,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또 다른 방법. 우리 이미 했던 거.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설명 되게 길잖아. 얘를 x축에 y축에 원점에 다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라 라고 나왔잖아. 나 그거 그냥 한 줄로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똑같잖아. 이거 그리는 원리가 쌤이 뭐라 그랬는데, 이거 그리는 원리가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즉 어디만 일단 그리고 절대값이 단하라는 그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에 1, 4분면 그림만 그린 다음에 x의 절대값 쳐져 있으니까 y축 대칭 시켜야 돼. y의 절대값 쳐져 있으니까 x축 대칭 시켜야 돼. 그치? 그럼 결국 y축의 대칭 이동 한 개 그대로 내려가니까 1, 2, 3, 4분면에 다 그려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똑같은 그림이 되죠. 그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절대값 쳐진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쌤 이게 시험 범위예요? 네, 범위 맞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냐? 16번 볼까요? 점프해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문제는. 자, 점 A,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의 대칭 이동. 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봅니다. 첫 번째 A, B를 Y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을 시키래. 그럼 누구 부호 바꿔라? X 부호 바꿔라. 마이너스 A, B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그 다음 얘를 그대로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켜라. Y는 X의 대칭 이동 시켜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나의 질문. 얘를 Y는 X의 대칭 이동 시키면 마이너스 B, A가 맞을까요? B, 마이너스 A가 맞을까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왜? 왜 이게 맞지? 왜 이게 맞아?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는 건 X랑 X에 있는 거를 Y로 쓰고 Y에 있는 거를 X로 써라. 서로 역할을 바꿔라라는 얘기거든. 여기에서 이 좌표에서 A만 X 좌표의 역할을 하니 마이너스 A까지 같이 X 좌표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랑 B를 같이 바꾸는 거야. 이거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얘가 어디 있다? 2, 4분면에 있다. 그 얘기는 X좌표는 음수요 Y좌표는 양수라는 얘기니까 B는 음수네 A도 음수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기억번 A는 양수 B는 양수이다. 틀렸지요? 기억번 틀렸습니다. 2번 A, B 곱은 양수다. 어때요? 맞지요? 디귿번 A, B, A분의 B, A-B 는 1사분면 위에 있니? 얘들아 이거 부호 뭐야?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 근데 얘는 A가 큰지 B가 큰지 우리 어떻게 알아? 누가 더 큰지 몰라.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어. 따라서 디귿번 틀렸네. 됐습니까? 기본적인 이동은 끝난 것 같네요. 쉬었다가 다음 장 또 시작합시다.